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수학 테마별 기출문제 그래가지고 공통교육과정과 100% 중복된 문제, 공통교육과정 초등 임용에서 변형한 문제, 공통교육과정 초등 특수만 기출된 문제, 기본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페이지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수학 기출문제를 이걸 기준으로 이제 제가 테마별로 나눠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수학 테마별 기출문제라고 있을 겁니다. 있죠? 그래서 국가수준 지도서 총론 그 다음에 무엇? 교과 교육론이라고 있습니까? 그게 훨씬 내용이 많죠. 그리고 그 중간에 쭉 넘겨보십시오. 쭉 넘기다 보면 테마별 기출문제 제목이 다시 하나 나와 있어요. 지도서 강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넘기다 보면 지도서 강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그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특수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먼저 풀겠죠. 그게 이제 선생님 네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 네 가지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걸 뭐 한다고 그랬죠? 확대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초등교육과정 기출문제가 국가수준교육과정 그 다음에 지총 교과 교육론 문제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강론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로 이 부분의 내용 구성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의 내용 구성에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초등교육과정 기출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 테마별 기출문제 하나 넘겨보십시오. 초등교육과정 파트야. 거기 그러면 수학과 기출 분석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페이지 보실래요? 그 다음 1페이지 보면 학습 내용 성취 기준하고 그러니까 테마별이니까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좌측 상단에 뭘 제시했냐면 테마를 제시했죠. 거기에 보시면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는 무엇만 모았냐면 학습 내용 성취 기준만 문제를 모아놨어요. 그럼 거기 봐봐. 거기 문제가 보면 1번, 2번, 3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1번만 푸십시오. 다 못 풀어요. 어려워서. 그러면 2016의 가로 1번 문제와 2015의 가로 1번 문제 있습니까? 둘 다 뭘 묻고 있습니까? 성취준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수에서 제시된 것도 보니까 뭐가 있더라? 성취기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제가 테마를 뭐로 잡았습니까?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로 잡았죠. 그럼 뭐로 제시되어 있죠? 창의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창의력과 관련된 문제를 모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번호를 제가 적어놨죠. 가로 2번, 가로 4번만 풀어야 된다라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테마를 바꿔요. 제가 테마를 뭐로 바꾸냐면 강론으로 쭉 넘기다 보면 수학 테마별 기출에 지도서 강론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넘겨서 15페이지 보십시오. 15페이지 좌측 상단은 테마가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영역별로. 그럼 여기에서는 수와 연산과 관련된 문제를 모았고 그 다음에는 뭘로?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의 문제를 모았다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럼 기출은 이쪽에 있던 문제와 이쪽에 있던 문제가 반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복이 돼요. 문제는 반복 심화야. 기출문제는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복 심화되게끔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난 연도별이 좀 궁금하다. 테마별로 난 연도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윗쌤닷컴 홈페이지에 제가 나중에 다 연도별 문제 다 올려놓을게요. 연도별 과목별 문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근데 막상 쌤 공부를 할 때는요. 테마별 훨씬 이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 답이 들어있어요. 중복되어 문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관련지어 보는데 그러면 먼저 어찌됐든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이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확대해 가는데 이 강론 부분을 볼 때에는 제가 강론을 볼 때에는 무엇을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도서, 강론, 내용 있죠.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제된 내용과
여기 출제된 내용을 같이 보면요. 충분합니다. 넘쳐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할 때 이쪽 기출문제가 2001년도부터 2016학년까지입니다. 이쪽은 001부터 2016. 자, 근데 이쪽도 2001부터 2016을 분석했는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에서는요, 아예 정답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정답이 지금의 정답으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그냥 문제만 제시했어요. 그 문제만 제시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선생님들 보시고 아,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출제가 되었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거기 테마별 기출문제 초특 문제에 보면 선생님들 8페이지 있습니까? 7페이지 8페이지 있죠. 7, 8 8에 보면 뭐 2007, 2005, 2002 2008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제가 거기 정답 페이지 뭐 제시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답이 도움돼야 안 돼요.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만 참고해야 된다? 형식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지 보실래요? 정답지에 보면 그게 다 일부러 빈칸만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왼쪽에 제가 일부러 채점 요소를 한번 써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산학습이라는 게 있고 시계보기라는 게 있고 길이지도 같은 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자, 그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가 좀 달라요. 초특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일반 공통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문제에서는 과거의 문제 다 봐야 됩니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파트에서 만약 이쪽 파트에서 뭐가 있냐면 이쪽이 만약에 답이 교육과정 문제가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바꿔야 되겠죠. 그런 건 이제 답지에다 표시해놨어요. 일반 초등에서는. 이 부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세요. 그러면 답은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2009로 바꿔야 된다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일단 이쪽 부분의 문제, 초특과 연관지어 4가지 큰 테마 문제 있죠. 자, 선생님 공통교육과정과 100% 중복되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 문제 보실래요? 100% 중복되더라. 보이죠? 100% 중복이다. 크게 뭐 문제가 많지는 않죠. 2016, 2012, 2012 있고 넘기면 2011, 2010, 2009, 2007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중복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게 있습니다. 이 몇 문제 되지 않지만 올해 문제 있죠. 2016학년도 문제를 풀 때 결정적인 바탕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페이지에 2011입니다. 그러니까 2016학년도 문제는 2011 초등기출문제 있죠. 그걸 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이 그만큼 뭐 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버리지 말고 계속 보고 나올 때마다 계속 뭐 할까? 반복. 심화해서 보자. 그 의미예요. 이게 문제를 볼 때에는. 그럼 일단 선생님들 우리 2011학년도 있습니까? 거기 문제 보실래요? 거기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B와 뭐라 그랬습니까? 비율이야. B와 비율을 학습한 후에 B와 비율에 대해 편지 쓰기 과제에서 쓴 편지들아 있습니까? 이렇게 학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시한 교사는 없어요. 이런 편지 쓰면 애들이 쓸까요? 쓰지도 않죠. 되게 이제 편지 쓰기, 글쓰기를 이렇게 해본다 그 말인데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같이 보는 거야. 민수의 편지 보십시오. B와 비율은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야 라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기출 문제는 선생님 답이 중요합니까? 기출 문제? 답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답이 제일 중요한데 보기에 지문 있죠. 지문에서 공부할 내용을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먼저 두 수를 뭐하는 방법, 비교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와 비율은 두 수를 뭐한다? 비교하는 방법이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공부할 것만 체크해놔. 일단은 비와 비율은 두 수를 비교하는데 나는 자유투를 4번 시도하면 한 번꼴로 성공해. 자, 밑줄 4번의 밑줄 한 번. 자유투를 시도하는 횟수 그 다음에 에 대한의 밑줄. 뭐뭐에 대한 있어요 없어요? 밑줄. 그 다음에 성공 횟수 뭐뭐의 비 있어요 없어요? 뭐뭐에 대한 공공에 대한 공공의 비 있습니까? 이게 비를 공부할 때 비율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 맞습니까? 그랬을 때 성공 횟수의 비는 1대 4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1대 4의 몇이죠? 1대 4. 그럼 여기서 1하고 4를 있으면 1의 동그라미 4의 동그라미. 뭘 알아야 되냐면 기준량이 뭐고 그 다음에 무엇? 비교하는 양이 뭔가를 알아야 돼. 1대 4죠. 4가 뭐가 될까? 4가 뭐야? 4가 무슨 양이 될까요? 그렇지. 4가 기준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비교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비교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B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B 비율을 공부할 때는 무엇과 무엇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기준하고 무엇? 비교하는 양 있습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사각개수와 친구의 사각개수 개수가 B가 13대 10이라면 친구가 나보다 사각 3개를 더 가지고 있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B라는 건 선생님들 두 수의 무엇을 비교하는 걸까?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뭘 비교하는 거다?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한다. 그럼 맨 위에 봐봐. B와 비율은 두 수를 뭐하다? 비교한다고 그랬지. 여기서 두 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슨 비교를 말할까요? 상대적인 크기의 비교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 상대적인 크기. 그러면 공부를 할 때에는 이게 나오면 이 부분을 선생님들 분석하자 그랬죠. 그럼 이제 요거야. 이건 적어놓으세요.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선생님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무엇을 제가 불러드리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강론 가치 이론 병행할 때 책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 그걸 펼쳐가지고 뭐 할까?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눈에 자기가 들어오려면 핵심 이론은 어디다 적어놓는 게 나을까? 문제 바로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절대적인 비교가 있고 상대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무슨 비교? 그렇지. 절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비교가 있어요. 절대와 상대. 그러면 절대적인 비교라는 것은 뭐 해보는 걸까요? 둘 다 비교야. 절대적인 것은 빼보면 돼. 절대적인 건 뭐다? 빼보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인 비교라는 것은 무엇을 이용할까요? 나눌셈입니다. 나눌셈. 자, 무슨 말이냐면 여학생은 96명, 남학생은 192명. 두 수를 뭐 해보아라? 비교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학생에서 여학생 수를 빼보면 되겠죠. 자, 뺄셈을 이용한 거 맞습니까? 이건 무슨 비교? 절대적인 비교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과자는 뭐예요? 허니버터칩? 그거 한물 같지 않습니까? 허니버터칩을 좋아해. 그거 얼마죠? 1,500원.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언니 뭘 좋아하나요? 꿀까베기? 굉장히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얼마인가요? 1,200원. 요거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더 비싸요? 허니버터칩?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건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뭘 따져봐야 될까? 단가를, 양하고 단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망입니다. 바로 이것만 보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비교를 할 때에는 포장에 적힌 가격 그 자체보다는 수량에 따른 단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눠봐야 되겠지. 그치? 한 개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슨 비교일까? 상대적인 비교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비와 비율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뭐다? 상대적인 비교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일반 초등에서도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절대적인 비교가 있고 뭐가 있다? 상대적인 비교. 우리는 뭐에 초점을 둔다? 상대적인 비교에 초점을 둔다. 선생님, 그래서 나보다 3개를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죠.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잘못됐죠. 그 다음에 어제 수업 시간에 백분율, 자 밑줄, 백분율.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무엇에 대한 개념도 중요할까요? 백분율에 대한 개념 중요합니까? 그럼 이것도 적어놔. 백분율은 뭘까요? 비율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비율에 뭘 곱한 값이다? 100을 곱한 값이다. 그럼 선생님들 비율은 뭐야? 비율. B는 이거지 그냥. B는 1대 7, 7대 1이 B죠. 비율은 뭘까요? 비율. 우리가 비율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 나누기 뭐야?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무엇? 기준량이야, 기준량. 그래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을 뭐라고 그럴까? 비율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비율에 100을 곱하면 뭐라고 한다?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백분율로 초등, 특수 둘 다 잘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백분율에 오용이 있을까 없을까? 백분율에 오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옷가게 옷 살 때 많이 속아버립니다. 일단 거기 봐, 선생님들. 어느 마을 사람 중 30%가 아파트에 산다면 그 마을 사람은 100명인 것이 분명해. 맞나요? 얘도 정상이 아니죠. 백분율은 뭔데? 그냥 비율에 뭘 곱한 거야? 100을 곱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둘이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맞죠? 민수하고 누구? 다희. 다희 봐봐, 다희. 내가 가르쳐 줄게. 남학생 13명, 여학생 12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학생 수의 남학생 수에 대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그건 선생님들 그러면 기준량이 뭐가 됩니까? 남학생 수 13이 되는 거 맞습니까? 비교하는 양은요 10이 맞죠? 그치? 그러면 12 대 13 비율은 뭘까요? 13분의 12 이런 분수를 뭐라고 그럴까? 비율의 분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비율의 분수. 여기서 보기에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일단 이렇게 한 수를 기준량으로 다른 수와 비교하는 걸 B라고 해서 하지. 백분율은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밑줄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이게 2009에서 바뀌어요. 2009에서는 기준량을 100으로 한 게 아니야. 그냥 백분율은 뭐라고 할까요? 비율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야 돼. 2009에서는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 더하거나 뺄 수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의 가격은 10% 인상한 후에 인상된 가격을 다시 10% 인하하면 인상하기 전의 가격이 돼. 있습니까? 이건 선생님들 대체로 예를 들면 만원. 만원짜리를 10% DC하면 9,000원이죠. 인상하면 뭐가 10% 인상하면 900원이죠. 9,900원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반대로 선생님들 옷가게에서 어떻게 백분율을 장난칩니까? 이 옷 10만원인데요. 꽃샘추위 할인 대특가 50% DC 플러스 화이트데이 20% DC 총 70% DC 해줍니다. 그럼 빨리 3만원 주고 와버려야 돼. 근데 3만원이 될까 안 될까? 더 될까 못 될까? 더 되지. 왜 그래요? 일단 먼저 몇 프로 DC 해주고 50% 5만원이죠. 5만원에 몇 프로? 20%야. 그러니까 70% DC가 아니에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뭐에 오를까요? 백분율의 오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수학이 실생활 교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 한쪽은 속이고 한쪽은 속임을 당하거나 따지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대표적 백분율의 오용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있어. 자, 지금 그걸 한 번씩 써보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은 쉽게 하려면 강론 페이지 불러주고 책을 읽어보면 뭐 할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한번 해보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거기 분석 한번 할까요? 분석 1, 2, 3, 4, 5 기억과 리을에서 두 학생은 기준량과 비교한 양을 바르게 나타낸다. 맞습니까?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맞죠? 자, 니은에서 민수는 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비는 다 선생님들 상대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디귿에서 민수는 백분율의 의미를 바르게 새겼습니까? 반드시 선생님들 지금 100명 중 100명인 게 분명하다. 그 말이 안 되죠. 선생님 그리고 4번이 중요합니다. 13분의 10이 있습니까? 있죠. 이건 무슨 분수라 그랬지? 비율의 분수지. 자, 전체에 대한 부분의 의미로서의 분수 있습니까? 일단 분수의 의미의 밑줄. 선생님 분수의 의미도 중요한 거야. 그럼 옆에다가 또 적어볼까? 선생님 분수에는 여러 가지 분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봐봐.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분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전체와 부분인데 제가 방금 어떤 말을 했습니까? 비율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비율이란 말을 했죠. 그래서 분수의 의미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수는 양으로서의 분수가 있습니다. 무슨 양? 양이야 양.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비 또는 비율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들 무슨 분수가 있을까? 몫의 분수가 있습니다. 무슨 분수가 있다? 몫의 분수. 여기서 몫이라는 것은 뭐의 몫? 나눌셈의 몫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나눌셈의 몫이야. 나눌셈. 얘는 비 또는 비율이 있습니까? 그럼 비 또는 비율에서의 분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분의 무엇?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 있습니까? 그걸 의미하겠죠.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을 딱 적어놔. 자, 그 다음에 양 있어. 양. 양은 무엇을 말할까? 뭐에 대한 무엇? 전체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면 전체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 있으면 양 있어. 양. 양은 선생님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 몇 명이에요? 4명 반. 여자친구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 있습니까? 쪼갤 수 없죠. 사과는 반으로 쪼갤 수 있겠지. 이를 세분화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양은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양 무슨 양? 연속량이 있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산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에 대한 등분할일까요? 연속량에 대한 등분할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개를 똑같이 나누어 쓸 때 부분이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뭐가 된다? 이산양입니다. 자, 그럼 이걸 알아야 돼. 뭐가 중요한 거냐면 n분의 n 있죠. 똑같이 n분의 n이지. 근데 서로 뭐가 틀릴까? 의미하는 게 다 틀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n분의 n이란 건 뭘 말할까? 여기서는 전체 중에 뭘까? 하나야. 전체야. 이게 전체죠. 이게 뭘까? 부분이야. 여기서는 n분의 n이 뭘 말할까? 이건 뭘까? 기준량 이게. 그렇지. 비교하는 양이야. 여기서는요. n 나누기 m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개념을 애들이 뭐 할까? 혼동해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분명히 한두 명은 혼동합니다. 뭐야? n분의 1 같은 말인데 지금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자, 전체 몇 개 중에? 2개 중에 1개야. 이게 뭘까요? 양으로서. 이해하시겠죠? 2분의 1 맞습니까? 근데 비율은 뭘까요? 1대2야. 남학생이 몇 명? 2명. 여학생이 1명. 남학생을 뭐로 봤을 때? 기준량으로 봤을 때 여학생을 비교하는 양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될까? 1 나누기 2가 2분의 1. 다 2분의 1이라는 건 같지만 2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뭐 할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지금 13분의 12는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죠. 뭐라 해야 될까? 비율이지, 비율. 비율의 분수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되려면 뭐가 뭘 더해야 돼? 남학생, 여학생 수를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25분의 13, 25분의 12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이는 백분율을 실생활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백분율의 오용이란 말이에요. 자, 선생님, 그럼 우리가 단순히 비와 비율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다양한 걸 먹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머릿속 이거야. 앞으로 비와 비율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부터 알아야 돼?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그럼 수를 비교하는 건 절대적인 비교가 있고 뭐가 있더라?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비교는 뭐 하는 거야? 빼버리는 거야. 상대적인 것은 나누는 거야. 좀 전에 예시문 조심해야 돼. 과자. 그러니까 과자를 살 때 그냥 가격을 보고 사지 말란 말이야. 그 속에 내용물에 도대체 포테이토 칩이 몇 개 들어있고 꿀까보기가 몇 개 들어있고 가격은 얼마인가 나눠봐야 되겠죠. 그럼 한 개당 얼마인가 나오겠지. 그걸 비교하겠지. 그게 무슨 비교? 나눗셈을 이용한 상대적인 비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와 비율은 무슨 비교야? 상대적인 비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비율은 뭐더라? 뭐분의 뭐?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알겠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무엇? 백분율.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백분율이야. 그리고 백분율을 어디에서 사용할 때? 실생활에 사용할 때 뭐 해라? 조심해라.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백분율을 가지고도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쳐요.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만약에 중국이야, 중국. 우리는 하지 말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100명 죽었어요. 100명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0.000001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뭐할까? 작아 보여요. 근데 선거를 해. 유권자 중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75%입니다. 어떻게 저를 컷오프 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겠죠. 75%죠. 굉장히 많아 보이지. 근데 표집 대상이 몇 명이냐면 몇 명일까? 10명이야. 10명 중에 7명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일상은 백분율을 뭐한다? 오용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옷가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2011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분석해도 굉장히 분석해야 될 게 많죠. 이 자체가 무엇을 공부하는 방법이 되냐면 강론을 뭐 할까?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거야. 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자기가 무궁무진하거든. 자기가 공부할 것은 여기다가 무조건 성취 기준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에 해당되는 뭘 한번 적어보면 될까요?
성취 기준을 한번 옆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공부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성취 기준을 적어놔. 41번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 두 가지를 딱 적어놓으세요. 아예 맨 위에 적든가 적어놔 위에다가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을 통해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을 통해 B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B로 나타낼 수 있다. B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B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비율을 이해하고 비율을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비율을 이해하고 비율을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한 뭐냐면 성취 기준입니다. 그러면 써봤죠? 그럼 선생님 충분히 성취 기준을 이렇게 주고요. 무엇을 빈칸 뚫어놓고 채우러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B야. 두 번째는 뭐가 될까?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B와 비율을 채워 쓰라고 할 때 교과서에 무엇을 줄까요? 활동하기를 줘요. 교과서에 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활동을 통해서 지도하고자 하는 수학적 개념이 뭐냐? B하고 뭐다? 비율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이게 국가수능 강론 기출문제 있죠. 이게 선생님들 조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선생님 봐봐. 여기서 제가 전체에 대한 뭐라고 그랬죠? 부분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비율 백분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무엇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냐면 그래프입니다. 비율 그래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비율 그래프를 물을 때 또다시 뭘 물을 수 있을까? 전체에 대한 부분 비율을 물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게 여기에다가 무엇을 플러스한 거? 비율 그래프 있죠. 이걸 플러스한 거야. 비율 그래프. 이게 올해 임용고사 문제입니다. 올해 임용고사.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었죠. 풀었으니까 어디 가보시냐면 2016 보십시오. 초등학교에 발행하는 학교 신문기사 일부이더라. 기자들이 기획해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더라. 있습니까? 학교 신문기사의 밑줄. 그래서 가의 공공초등학교 신문 제12호. 수학이 좋아졌어요. 이런 식의 기사도 아주 이상적이죠. 없어요 이런 거. 그쵸? 애들이 수학 좋아합니까? 수학만 보면 뭐예요? 짜증나죠? 두렵기도 하고. 이제 거기 봐보세요. 그 문제. 그 문제를 보시면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란 말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밑줄 3월에는 210명, 9월은요 200명 응답.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십시오. 이제 수학 선호도에 대한 변화 보십시오. 변화. 정말 교사 중점적으로 했다는 거 보여요? 매우 좋아졌다가 30%나 증가해버렸지. 그렇죠? 그럼 3월 매우 좋아한다 10% 있습니까? 9월은 뭘까요? 매우 좋아한다 몇 프로? 30% 있습니까? 선생님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입니까? 무슨 그래프야 이게? 그렇지. T 그래프야. 그러니까 T 그래프는 뭐의 일종일까요? 비율 그래프의 일종이야. 그럼 선생님 비율 그래프는 뭐에 대한 무엇을 공부하게 알아보기 좋을까요?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율 그래프는 뭐다? 전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묻기 좋아요? 비율을 묻기 좋죠. 그럼 비율 그래프에는 T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있을까?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T 그래프도 있지만
원그래프. 자, 그럼 거기서 봅시다. 이 기사에 대한 퀴즈입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3월에 수학을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자 학생 수 뭐뭐에 대한의 밑줄. 뭐뭐에 대한. 9월에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수의 비는 있습니까?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1번 문제 보십시오. 정말 쉽죠. 2번에 뭐라고 했어? 기억에 대한 올바른 무엇? 선생님 답을 구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초등학교 문제 맞습니까? 선생님 이거 구할 때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제시해 주면 됩니까? 일단 3월에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 수 몇 명입니까? 몇 명 나와요 선생님들? 지금 명수를 선생님들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전체 몇 명입니까? 210 곱하기 몇 프로? 10%입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뭐 하면 될까요? 10 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9월은요? 몇 명? 200명 곱하기 몇 프로? 30. 100분의 무엇? 30 하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수를 구했죠? 구했는데 뭐뭐에 대한이 무슨 양이야? 기준량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양 땡땡 기준량 맞습니까? 결국 정리하면 60대 뭐가 될까? 2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는 초등학교 문제 맞죠? 자, 선생님 그 다음에 니은이 틀린 이유를 쓰라고 그랬죠? 있어요? 거기? 그러면 니은을 직접 봅시다 선생님. 니은과 관련 지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니은 지난호에 실었던 수학 선도대 변화에 대한 기사는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퀴즈 호응이 좋았습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응모자의 80%인 60명이나 정답을 밑줄 80%인 60명.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 학생수는 80%대 80%인 무엇? 60명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80이란 것은 100분의 80 맞습니까? 얘는 전체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80대 100은 이퀄 60대 X. 이래서 뭘 구할 수 있을까?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구하면 전체가 몇 명이 돼요? 75명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75명이야.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의 10분의 1 있습니까? 그럼 정답자가 몇 명인데요? 60명이죠. 그럼 10분의 1은 몇 명입니까? 6명이잖아. 얘들에게 뭘 줬어? 선물을 줬죠. 자, 그럼 봐봐. 응모자에 대한 뭐뭐에 대한 그 다음에 당첨자의 비율이 있습니까? 그럼 응모자에 대한 이게 뭐가 될까? 기준량이죠. 당첨자는요. 비교하는 양. 그러면 기준량은 뭐야? 75. 비교하는 양은요. 6. 75분의 무엇? 6.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풀 수 있는 겁니다. 작년 초등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문제가 왜 쉬운지 아시죠? 선생님 우리 초등 그 교대에 제가 강주교대하고 전주교대 수업을 하러 갔었는데 합격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95, 98%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충격적이죠. 몇 군데나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굳이 어렵게 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교사가 모자라는데. 정말 웃긴 것은 임용은 하되 중요한 건 초등에서 발령이 4,000명이 안 났어요. 어떤 지역은 올해 발령 난 게 2년 전 합격생들이 발령 났습니다. 그게 이제 수급과 공급에 애매한 그게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의외로 쉬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호는 연말 특집입니다. 지금까지 그림 그래프와
그림 그래프를 비율 사용해서 이번에는 다른 밑줄 그림 그래프의 밑줄 비율 그래프 다른 그래프야. 그럼 좋아하는 운동 연예인 간식 등을 조사하고 무엇을 비교해 본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비교해 본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밑줄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밑에 환경 변화에 추이의 밑줄. 자, 그러면 앞에서 지금 무슨 그래프 있었습니까? 좀 전에 비율 그래프 있어 없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그래프 그림 그래프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가로를 해놨죠. 무조건 가로를 선생님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알아보는 게 선생님 더 중요할까요? 거기서 선생님 거기에서는 공부를 할 때 목적이야.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프의 종류가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누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있습니까? 누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게 선생님들 좋을까요? 대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뭐라고 많이 나냐면 관심. 얘들이 관심 있는 게 무엇인가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그래프? 관심 있는 걸 비교한다. 자, 그 빈칸에 그 칸 많이 남아있죠? 그걸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 오전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문제를 푼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제가 강론 문제를 푸는 게 더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 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될까? 국가수준 지총 교과균에 있죠. 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그리고 이 문제 훨씬 더 쉬워져요. 왜? 이 문제를 그랬던 두 번째 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일단 여기 문제 강론 한 번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초특의 임용고사 문제 특성상 여기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은 영역을 적어놔야 돼요. 지금 이게 어디 영역 문제인가? 이해하시겠죠? 확률과 통계 맞죠? 그치? 그러면 거기 밑에 선생님들 3번 문제 아래 있잖아요. 3번 문제 아래에 빈칸이 있으니까 그 빈칸에 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걸 한번 딱 정리해 보십시오. 확률과 통계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통계의 과정. 확률과 통계에서 뭐의 과정? 통계의 과정입니다. 통계의 과정. 요즘처럼 통계가 많이 나온 경우도 드물죠. 요즘 선생님들 국회의원들 아니면 안철수나 또는 문재인 아니면 김무성 이런 사람들 나올 때 대부분 무슨 그래프로 많이 나옵니까? 깎은선 그래프 많이 나오죠. 왜냐면 1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얼마나 지지도가 하라고 있는가 쭉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일단 통계의 과정은 제일 먼저 뭘 확인하냐면 목적을 확인합니다. 뭘 확인한다? 목적을 확인해.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무엇을?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그럼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자료를 뭐 할까 이제? 분류하고 정리해야 돼. 분류하고 뭐 한다? 정리. 그 다음에 뭐 할까 이제? 해석해야 돼. 해석. 그리고 나 이번 선거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뭐 할 거야? 판단해 봐야지. 주변에 선거에 나가는 분 안 계세요? 친척 없어? 혼자 살구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 분류 정리가 제일 중요해. 그럼 자료를 분류 정리할 때 뭘로 할까요, 선생님들? 표나 그래프로 합니다. 뭘로 한다? 표나 그래프. 그러면 이거야, 선생님들. 이것도 중요한 거야.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 목적에 따라서 표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있습니까? 그래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그래프, 그 다음에 경과 그래프, 그 다음에 비율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비교 그래프에는 뭐가 있을까? 막대 그래프하고 그림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경과, 여기서 경과라는 건 뭘 말할까요? 그렇지. 시간의 흐름이야.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과 맞춰. 경과. 그럼 여기에는 무슨 그래프일까요? 그렇지. 꺾은 선 그래프. 자기 그 대학교 1학년 때 학점, 2학년 때 3학년 때 학점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4.5, 4.5, 4.5. 그래서 이게 표집을 믿을 수가 없지. 이건 다 뻥이지 뻥. 선생님, 비율 있어. 비율. 비율 그래프는 뭐가 있을까? 띠 그래프하고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봐봐. 요 그래프는 뭐에 따라 달리하냐면 목적에 따라 달리하는 거야. 즉 이거야. 얘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럴 때는 무슨 그래프? 비교 그래프야. 막대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요, 그림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지리적 특성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뭐 할 때? 지리적 특성.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 많잖아요. 마을별 인구 수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기에 뭘 지도할까요? 뭘 제시할까? 우리 마을에 그림들을 제시하지. 근데 거기에 뭐 할까 이제? 표시하잖아. 표시하잖아요. 아니면 자기 고향이 시골인 사람 금방 펴나요. 얼굴 보면. 알겠죠? 우리나라 전국 소를 기르는 그 소가 몇 마리 시키는가 그거 비교하고 싶어. 그럼 지도로 뭘 제시할까? 요 지도 제시하겠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뭘 제시할까요? 소 그림. 소. 이걸 붙여주는 거야. 이건 뭐? 100만 마리. 이건 10만 마리. 이건 1000마리. 그래서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꺾은 선이라는 것은 뭐의 변화? 그렇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야. 수량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꺾은 선. 근데 예를 들면 진실대로 말해줘. 형 1학년 때 학점이 얼마예요? 4.3. 2학년 때는요? 4.2학년 때 정말 감정이입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말하라니까. 4.4. 3학년 때 4.45. 4학년 때 4.5. 장난칩니까 지금? 이 오빠의 4년 동안의 학점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변화의 폭이 너무 좁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자, 0, 1, 2, 3, 4가 있을 거 아니야. 5가 있겠지? 뭐까지를 물결선을 처리하면 될까요? 4까지를 이렇게 없애버려. 그리고 여기를 뭘까? 4, 4.1, 2, 3, 4, 5.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를 공부할 때는 무슨 그래프가 또 나올까? 무슨 그래프? 물결선 그래프라는 게 나옵니다. 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물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변화하는 부분을 확실히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떨 때 비율 그래프를 쓸까요? 목적이 다 틀리니까 목적이 틀리니까. 이건 관심 있는 분야를 비교할 때. 이건 뭐 할 때?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비율 그래프는 어떨 때 쓸까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양을 알고 싶을 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형 계속 물어볼게. 생활비 얼마예요? 15만 원? 남들이 놀랍니다 지금. 자, 15만 원에서 어디에 얼마큼 쓰나요? 5만 원. 데이트 비용. 여자친구가 참아요? 데이트 비용. 혹시 밥값 낼 때 카드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나머지는요? 진짜 궁금하네 이 오빠.
핸드폰비 3만 원. 그럼 거의 통화를 여친하고밖에 안 하네. 이걸 봐서 우리가 친구가 없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 다음 동생 핸드폰비. 지금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동생. 그 다음 2만 원. 친구랑 PC방. 이 친구는 가상의 친구일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무슨 그래프? 원그래프. 전체에 대한 무한 부분. 아, 형 진심은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설마 또 진심으로 막 그렇지 말고 진심인가요? 진심이네. 자, 요즘에 이렇게 그 성실한 남자가 드물어요. 알겠죠? 기회되면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지금 요게 그래프를 공부할 때 기본이야. 근데 또 하나만 추가해 줄게. 우리가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할 때 결국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되겠지. 해석을 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요걸 하나의 수치로 정리하면 보다 더 쉽게 비교할 수도 있어. 그게 뭘까? 평균이야. 뭐다? 평균. 그러면 무엇도 공부한다? 평균도 공부해야 돼. 평균.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 평균을 공부할 때는 평균치하고 혼동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혼동하면 안 될 거. 예를 들어봐. 이건 설명만 들어 쓰지 말고 A, B, C. 이제 자기가 발령이 났어. 1점,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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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을 맞는 모둠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1점, 2, 3, 4, 5점 이렇게 맞는 집단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쌤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100점, 100점, 1점 하면 안 되겠다. 1, 1, 1, 1, 100 이렇게. 그럼 A, B, C에서 선생님은 어떤 집단을 예상하고 갈까? 우리 반은 어떤 점수가 나온다고 예상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어떤 걸 예상하고 우리가 들어갈까요? B를 예상하고 또는 A, C를 반대로 해줄까? 반대로. 그럼 C를 100, 100, 100, 100,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이 생각 자체가요. 이걸 예상하지 않습니다. 선발적 교육관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가 대부분. 어차피 중간에 가장 많고 어차피 자, 옆 친구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즉 50점 이하도 몇 명 있고 50점 이상. 항상 이걸 근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우리 반 모두는 무엇을 근거해야 될까?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100점을 맞을 수 있다. 100, 100, 100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예상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모둠이 있죠. 이거는 1점, 50, 50, 50, 그 다음에 100 있습니까? 그 다음에 1, 2, 3, 4, 5 있어요. 그리고 100, 100, 100, 100, 1이 있죠. 자, 세 집단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 모둠은 어떤 모둠입니까? C죠. 지금 이거 물어보면 장난하냐 그럴 수 있겠지. 이제 문제야. 왜 C 모둠이 가장 공부를 잘합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평균이 제일 높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평균이 얼만데요? 아직 안 구했어. 그냥 100, 100, 100을 구했지.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평균치가 아니에요. 빈도수 가장 높은 수치를 비교해 본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럴까? 최빈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 최빈치. 또는 최빈값이라고 그래. 빈도수 가장 높은 수치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야? 최빈값이 평균치입니까? 아니야. 최빈치는 뭐가 높다는 거야? 그냥 빈도수가 가장 높은 수치. C에서 최빈치는 얼마예요? 100이야. A에서 최빈치는요? 50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앙치야. 또는 중앙값이라 그러죠. 그렇지? 선생님, 중앙값이란 건 무슨 말일까? 1, 2, 3, 4, 5점이야. 여기서 중앙값은 몇 점입니까? 3. 왜? 가운데 사람의 무엇? 가운데 등수의 점수가 뭘까? 중앙값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홀수니까 가능하지. 짝수면 어떻게 될까? 짝수면 가운데가 몇 개야? 2개. 점수를 뭐 할까? 더해서 나눠야 되겠지. 이걸 뭐라 그래?
중앙치라고 해요. 그럼 중앙치는 평균값입니까? 아니야. 혼동하면 안 돼. 가운데 등수인 사람의 점수야. 평균치는 뭡니까? 평균치는 F는 뭐야? 결국은 모든 사례수의 점수 있지. 이걸 더해가지고 뭐로 나눈 거야? 사례수로 나눈 게 평균치란 말이야. 개념이 다르죠? 요거 구분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혼동해 버리기 때문에. 요거 딱 일단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하면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 평균치는 뭐가 다르다? 최빈치, 중앙치가 달라요.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 있어. 평균치를 사용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대신할까? 중앙치를 대신해요.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A하고 선생님 B, C가 있을 거 아니야. A, B, C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B, C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봐봐. B하고 C하고 어느 모듬이 공부를 잘해요? B 모듬이 잘하지. 누구 때문에? 얘 1000점 맞았습니다. 혹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려는데 막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집 쫓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학교에 와주세요 그런 경험 없어요? 없구나. 저밖에.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이해하시겠죠? 이러니까 이거야. 양 극단의 점수가 별양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많이 줘. 그러려면 얘를 빼는 게 낫죠. 마찬가지야. 얘가 마이너스 몇 점일까? 만점이야. 양 극단 맞죠? 전체 영향이 많이 주니까 뭐 할까? 점수가 확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럴 때 막 학교에서 얘한테 전학을 권유하잖아. 우리 학교보다는 더 나은 환경으로 가라 이렇게. 자, 선생님 개념상 차이 아시겠죠? 요걸 명확히 잡아놓으십시오.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봅시다. 거기에서 지금 그러면 문제의 선생님들 3번 문제 있습니까? 통계 자료 그래프를 나타낼 때 조사 자료의 특성 목적에 따라 밑줄. 특성 목적에 따라 적합한 그래프를 선택해야 된다. 선생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생님 왜 이 말이 선생님들 중요하냐면 과거의 초등 문제에서도요. 요것을 학습 목표로 물은 적이 있어요. 즉 이거 선생님들 분명히 이런 상황을 많이 주겠죠. 이런 뭐 예를 줄 거 아니야. 관심 있는 게 뭐냐, 시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했을까, 생활비를 어떻게 썼니, 이런 걸 주고 각각 알맞은 그래프가 뭐냐, 그리고 충분히 무엇을 쓰라고 할 수 있냐면 성취 기준을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은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자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거든. 그것과 지금 거기 문제와 서로 관련됩니까 안 됩니까? 조사한 자료의 특성 목적에 따라 적절한 그래프를 선택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무엇?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성취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의 대화를 참고해서 2009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초등학교 급 다루는 그래프 중 디귿 리을에 알맞은 걸 써보라고 그랬죠. 이 문제도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해서 제시했습니다. 춘천교대에 소문이 많이 들었었어요. 실제 초등은 소문 많이 들거든요.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를 강조하신 교수님이 들어갔다. 이런 소문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소문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거야. 이것은 디귿 리을처럼 물을 수도 있지만 뭘 쓰라고 할 수 있다? 성취, 기준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래프, 이게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반가로 1번 보십시오. 신문기사에는 비율과 그래프라는 수학적 수단이 실생활 자료의 밑줄, 수집, 분류, 정리, 해석, 판단,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통계의 과정 맞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신문 비율 그래프야.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이야기해 보잖아요. 선생님 그럼 봐. 가이치 가에 선호도의 변화, 그 다음에 중량 나와 있죠. 가를 가지고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물으려면
무엇을 묻기 아주 좋을까요? 수학적 의사소통을 묻기 아주 좋은 거야. 왜 그럴까? 수학적 의사소통에 표나 그래프를 뭐한다? 해석해 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문제 자체가 그것을 해석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과 무엇의 변화를, 수학 선호도의 변화를 지금 뭐하고 있다? 해석해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경제, 경영, 행정 등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는 과학기술 발달로 가치가 중요되고 있더라. 이를 칭하는 밑줄, 수학의 가치. 우리 수학의 가치에는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까? 실용성, 그 다음에 도야성,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 또는 뭐 책에 따라서 심미적 가치, 이것도 추가하기도 해요. 초등과 관련지에서는 실용성이나 도야 있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봐. 좀 전에 문제에서 제가 B와 비율에 뭘 플러스했습니까? 그래프를 플러스했죠. 여기다가 요거 이제 평균 있지. 평균에 대한 문제를 볼까요? 선생님 일단은 그러면 평균 문제가 가장 오른쪽에 2012 초등 특수기출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 세 문제를 다 봤을 때 결국은 통계의 과정과 다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선생님들 통계의 과정과 관련된 문제 3개가 확실히 들어가 있죠.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럼 거기서 지금 경민회 반 10명의 전체의 5월, 6월의 수학선을 모두 두 모둠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옳게 설명한 게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평균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선생님 거기 보십시오. 모둠 1, 2, 인원수 5월 수학 평점수 있습니까? 은혜 봐봐. 모둠 1에 5월과 6월의 두 달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2분의 80 더하기 95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모둠 1이야? 두 달이죠, 두 달. 선생님 이걸 더 정확히 숫자로 표시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둠 구성원 수가 몇 명입니까? 4명이지. 그리고 5월이고 6월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체 모둠 수는 몇 명이야? 2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쌤들 지금 85 있습니까? 그쵸? 85 곱하기 뭐 해줘야 돼? 그렇지. 85 곱하기 4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뭐 해야 될까? 95 곱하기 4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혜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반 전체의 5월 수학 점수의 평균은 2분의 85 더하기 95 맞습니까? 선생님 우리 반 전체의 뭐야? 5월이죠. 그러면 전체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10명. 4명하고 뭐하고? 6명이잖아. 이 자체만 봐도 지금 2분이 잘못되어 있죠. 선생님 그 다음에 거기도 지금 85도 곱하기 뭐 해야 돼? 4, 95도 곱하기 6을 해줘야 되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반 전체의 6월 수학점수의 평균은 5월 수학점수의 평균보다 뭐? 낮다 했습니까? 이건 직접 뭐 하면 될까요? 계산해보면 돼요. 선생님 계산 문제니까 풀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슬기도 맞아요, 이거. 선생님 그 다음에 미나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모둠 1, 2의 6월 수학점 총점을 비교해보면 모둠 1의 총점은 모둠 2의 총점보다 점수가 40점만큼 높다. 이것도 문제 풀어봅시다. 그냥. 알겠죠? 왜냐면 이것은 저와 같이 풀어봤지. 이거 초등학교 문제고 그냥 자기가 풀어보는 거야. 선생님 수학은요. 자기가 선생님들이 계산을 해봐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제가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 유치하자면서 답지에는 제가 풀어놨습니다. 답지에는 자세히. 선생님 그 다음에 나의 수학 6월 수학 점수는 89점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같이 봐야 돼. 89점으로 우리 반 평균과 같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몇 번째다? 5번째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6월 수학 점수가 몇 점이다? 89점. 그럼 우리 반 평균과 뭐 하더라? 같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반에서 내가 뭐다? 5번째다 말이 됩니까? 선생님 지금 거기 위에 6월 평균 점수가 뭐예요? 85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지금 얘는 지금 그러니까 뭐하고 뭐의 개념을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얘는 뭐의 개념을 선생님들 잘 모르고 있어요? 평균치의 개념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평균치를 뭐로 생각하고 있어? 별량, 중간값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평균의 의미 선생님들 의외로 잘 물어봅니다. 이해되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평균치와 관련지어서 평균치의 개념 있잖아요. 개념을 공부하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거든. 거기 아래 빈칸에다가 평균치의 개념을 적어놔. 평균치의 개념. 1번 별량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사이의 존재. 별량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사이의 존재.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평균값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선생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편차의 합은 0이다. 모든 편차의 합은 0이다. 선생님 편차란 건 무슨 말일까? 뭐에서 뭘 뺀 값일까? 별량에서 무엇을? 평균을 뺀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마이너스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값은 뭐다? 0이다. 선생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별량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거야?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하나와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평균이 3이야. 그러면 반드시 별량 값에 뭐가 있다? 3이 있다고 착각해 버린단 말이야. 왜? 2와 4의 평균은 뭡니까?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현실적인 수치. 선생님 왜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인원수가 7.2명이다. 말이 안 되구나. 1.5명. 근데 사람이 1.5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비현실적 수치이다 그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평균치하고 뭘 혼동하지 말아라. 중앙치 그다음에 무엇? 최빈치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혼동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좀 전에 평균치를 뭐가 혼동해버린다? 중앙치하고 혼동해버렸잖아. 뭐 별량 중간인 아니면 가운데 등수의 사람의 점수가 평균치가 아니다. 선생님 그 말이야. 평균치는 뭐다? 모든 사람의 점수를 더해서 뭘로? 사례수로 나누어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확률과 통계 맞죠? 선생님 그 다음에 규칙성 있죠. 규칙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최근에 나온 문제라면서 2011, 2012, 2016 초등에서 의외로 이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또 하나 봅시다. 이제 좀 전에 결국은 얘네들을 공부하려면 전체에 대한 부분 뭘 알고 있어야 될까? 분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또 있냐면 2페이지의 가장 오른쪽 2007 초등 특수 보십시오. 15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하고 나 있습니까? 거기서 반가를 1번 보십시오. 가는 무엇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나는 무엇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바꿔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들 뭐라고 할래요?
무엇의 의미를 이해한다? 요거 지금 형태의 문제를 이 문제를 바꾸면 결국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성취 기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거기 동그라미 1번 답을 쓰지 말고 답지 이름을 적어놔. 뭐라고 적었냐면 이거 가로 그 다음에 2 이렇게 적어봐. 그럼 우리 문제를 바꿔보는 거야. 가로 2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가로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최근의 문제 스타일이야. 가로 2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가로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뭔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자, 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십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시면 선생님 다 어떤 거냐면 우리 반 친구들은 30명입니다. 6모듬으로 똑같이 나누어 역할극을 하려면 한 모듬을 몇 명을 하면 됩니까? 라고 있습니까? 똑같이 나누어 밑줄.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 봉투 한 장에는 우표를 몇 장 붙여야 됩니까? 근데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똑같이 옆에 나누어 똑같이 붙여야 한다면 말이 있어 없어? 똑같이 붙여야 된다. 그 위에도 똑같이 나누어 있죠? 그럼 그 위에도 기억이 되면 마지막 한 모듬을 몇 명을 하면 됩니까? 이 밑줄. 그 다음에 디귿 있습니까? 똑같이 6개로 나누다 보면 밑줄. 바구니는 몇 개 필요합니까? 이 밑줄. 그 다음에 리을 있습니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밑줄. 그 다음에 한 사람에 몇 권쯤이 됩니까? 밑줄 다 그거죠. 다 뭐뭐뭐가 들어있어. 똑같이 나눈다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분명히 다르죠. 자, 선생님 이 부분 있죠?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럼 가를 통해서 우리는 얘들에게 무엇의 의미를 지도할까요? 무엇의 의미? 그렇지. 나눌셈의 의미를 지도하는 거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나눌셈의 의미를 지도하는데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이 답이야. 나눌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눈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눈다는 거 있죠? 나눈다는 거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야. 선생님 일단은 그러면 충분히 성취 기준으로 물을 수 있어 없어? 물을 수 있죠. 결국은 이게 지금 나누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제시했죠. 제시인데 뭐가 틀려요? 한 모듬이 몇 명입니까? 한 장에는 몇 장씩 붙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몇 권씩 줍니까? 있죠. 이거하고 바구니는 몇 개 필요합니까? 분명히 달라요. 자, 성취 기준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가로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 3번. 지금 사칙 연산 중에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뭘 제일 어려워할까? 사칙 연산 중에서 나눌셈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나눌셈. 그럼 나눈다는 거 있지. 일단은 3번 문제 보실래요? 사과 몇 개 있습니까? 사과가 10개 있어요 없어요? 10개 있죠. 그럼 사과 10개 있어요. 그거 나눌셈으로 표현합시다. 1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을 이용하여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까? 일단 이거 밑줄. 그림을 이용하여 가르친다. 일단은 이 자체만 가지고도 불운을 물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무슨 표상? 영상적 표상 맞습니까? 그쵸? 그림을 이용하니까. 그럼 그거 봐봐. 사가 이렇게 10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지금 그림 봅시다. 이미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접시가 몇 개 있어요? 5개죠. 그럼 그림 보면 이거였어, 님들. 지금 한 개입니까? 그쵸? 그리고 다시 한 개죠. 그치? 이거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문장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사과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어떻게? 5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담은다면 자, 뭘까요?
한 접시에 몇 개냐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2개죠. 그럼 10 나누기 5는 뭐가 될까? 2R. 좀 전에 이거 기억나요? n분의 n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 그럼 또다시 10 나누기 5는 2라는 거 있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볼까? 사가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맞죠? 동수능은 맞죠? 그럼 이걸 문장대로 표현해 보십시오. 사가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뭐라고 할까? 한 접시에 5개씩 나누어 담으면 자 분명히 달아. 이것은 몇 접시 나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2접시. 똑같이 2인데 분명히 다르지. 이 나눌 셈이 중요해요. 그럼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자, 5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한 접시에 몇 개가 나옵니까? 이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 등분제라 그럽니다. 등분제는 뭐의 개수? 한 접시. 자, 몇 접시 나오는 거 있지? 이것은 몇 문급 나오는 거야. 동수, 누, 감이야. 그치?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포함제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등분제 포함제 구분됐어요? 이거 그림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실제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지금 방금 우리 같이 풀어서 지금 3번이 풀리지 막상 이거 3번 실제 시험장에 가버리면 뭐라고 많이 써버릴까? 10 나누기 무엇? 2는 5라고 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해 봐야 돼? 문장제로 표현해 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 주고 있느냐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봐봐. 이게 만약에요. 사과가 11개 있어요. 11개를 이 상황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 11개가 있다. 5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한 사람이 몇 개씩 먹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이걸 뭐 해야 될까? 5등분 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얘는 봐봐. 사과 11개가 있다. 한 사람에게 5개씩 나눠주면 몇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이 될까요? 2 땡땡땡 1이야. 그럼 여기서 2 땡땡 1이 달라. 2가 뭐고? 2사람이지. 1은 뭘까요? 나머지 한 개야. 얘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쉽게 2 땡땡땡 1이라는데 2가 뭐고 1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눌 셈의 의미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등문제가 뭐하고? 포함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장제를 만들지 마. 10사람이 있습니다. 3대의 버스에 똑같이 나눠 태우면 한 대의 버스에 몇 명이 탑니까? 이런 거 하면 선생님들 마지막 한 사람 뭐 해야 돼? 3대의 버스에 나눠 태워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럼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거기 지금 나눌 셈 의미 됐습니까? 나눌 셈 의미 됐고 거기에 2번 문제 보십시오. 4개 중 3개와 구별된 하나를 골라 기호를 쓰고 그 문제를 나머지 3개 같은 유형으로 고치라는 말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밑줄 그었을 때 뭐가 문제예요? 자, 기억 한 모둠에 몇 명, 니은 한 봉투에 몇 장, 리을은 뭘까요? 한 사람에게 몇 권.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은 뭐가 될까? 등분제야 포함제야? 등분제죠. 디귿은 뭐가 됩니까? 포함제 맞습니까? 공 36개가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무엇? 6개씩 나눠 담습니다. 바구니는 몇 개 필요합니까? 결국은 36 나누기 뭡니까? 6은 6이다 그 말이죠.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제 6개의 바구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한 바구니에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몇 개를 담을 수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형태의 문제야. 이게 나눌셈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야. 선생님 그 다음에 나를 봐나 사가 한 개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 종이. 자, 맨 위에 똑같이 나누란 밑줄, 넷으로 나누란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원 모양 있습니까? 셋으로 나누어 보아라. 있죠? 사가 직사각형 모양 2등분이지. 그 다음에 몇 등분 할까? 보통 우리가 구체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2등분 한 다음에 집에서 3등분 합니까? 아니, 손님이 3명 왔어요. 사과는 한 개 있어. 어머니가 사과를 3등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무것도 안 줘요? 사과를 2등분 한 다음에 다시 뭐 할까? 4등분 하는 건 맞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봐봐. 요것도 이걸 주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라는 게 아니야. 이걸 선생님들 어떻게 쓰라고 할 수 있냐면 성치, 기준 있지? 그걸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놔 거기다가 또. 양의 등분할을 통하여 분수를 이해하고 양의 등분할을 통하여 분수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의 분수라는 것은 양의 분수 맞죠? 그치? 전체와 부분 맞습니까? 연속량입니까? 이산량입니까? 사가 한 개 반으로 쪼갰잖아요. 뭐가 돼? 연속량 맞습니까? 맞죠? 한 개를 모였으니 쪼갰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최근의 문제라면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성치, 기준의 문제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 이 분수의 의미는 좀 전에 제가 비율의 분수할 때 분수의 의미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선생님 관련성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건 느낄 수 있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4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소수의 덧셈 과정에서 학생이 범한 뭐가 있습니까? 오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덧셈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과 관련 지어서 봅시다. 수지, 민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음미 있죠. 그럼 여기서 덧셈 과정의 오류다, 요걸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거기 보십시오. 수지는 선생님 수지나 민지를 봐. 일단 수지 봐봐. 수지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무조건 뭐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맞췄습니까? 오른쪽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지금 오른쪽을 기준으로 맞췄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했으냐면 5.72 더하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4점입니까? 있죠? 이런 오른쪽 정렬 맞죠? 이렇게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연수야. 그러니까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소수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덧셈 뺄셈을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덧셈을 하고 있는 거 봐봐. 덧셈은 정확하죠. 그러니까 얘는 받아 올림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분명히 되어 있죠. 이걸 봤을 때 선생님들 세 자리 더하기 두 자리 계산할 수 없다 맞습니까? 계산할 수 뭐? 있다. 선생님 그리고 민지 봐. 민지. 얘도 지금 자연수의 덧셈과 같은 방 수진을 하고 있고 더하는 수와 더해지는 수의 오른쪽 끝을 맞춰 덧셈을 계산했다. 맞죠? 그 다음에 민지 봐봐. 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리값이 같은 수를 더했죠. 여기까지는 얘가 정상이지.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곱셈처럼 그냥 소도 좀 찍어버렸지.
두 자리, 한 자리.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누구의 오류가 들어있습니까? 학생의 오류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 선생님, 그 다음에 4번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겁니다. 봐. 5.7 더하기 4.2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0.09이라 그랬죠. 이 자체로서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이 자체로서. 왜 이 자체로서 선생님 중요할까요? 이게.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어떤 학습할 때 효과적일까? 어림학이야. 왜 그러냐면 5.72에 4.1을 더해버렸는데 0 얼마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4번 중요한 거야. 계산 결과를 뭐 해본다? 어림해 보게 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음미 있습니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주 복잡한 애죠. 5.72에 4. 한 칸 띄고 뭐야? 이 오른쪽으로 맞췄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가에서 12.9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상황이라면 얘기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 뭘 물어보냐면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할까? 어떻게 지도할래? 라는 걸 물을까 안 물을까? 물은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그 밑에 적어놔. 뭐라 하냐면 수 모형, 그 다음에 띠 모형, 그 다음에 백한 모눈종이 모형, 그 다음에 그 모형은 선생님 모델이야. 모델. 수직선 모델. 그 다음에 자리값 판 모델. 자리값 판 모델이라고만 딱 적어놔. 지금 이걸 적어놓고 다음 주 수업할 때 이제 강론을 보겠죠. 그럼 거기에 보면 모눈종이가 몇 칸일까? 100칸짜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리값이 제시된 판 모델도 있어. 수직선 모델도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에게 뭘 지도할까? 소수의 위치적 기술법 있죠. 자리값을 명확히 지도합니다. 최근 문제는 이런 걸 쓰는 걸 물어봐요. 결국은 오류를 범했잖아. 그럼 오류를 범했으면 오류에 대한 뭘 쓰라고 할까요? 지금 교정 방안을 쓰라는 게 잘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야. 얘들은 0.48하고 0.5 있죠. 뭐가 더 크다고 말해버릴까? 얘들은 0.48이 더 크다고 말해버린단 말이야. 왜? 48 두 자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수의 연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됐어요? 선생님 그 다음 자 2010 바로 그 옆에 봅시다. 바로 그 옆에 42번 객관식 문제 있는데 사실 이 문제보다는 2009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느낄 거예요. 풀다 보면 거기는 맨 위에 보면 두 번째 4자리 곱하기 두 자리 4자리 곱하기 두 자리 수업 활동이다 라고 있죠. 자 거기 그러면 첫 번째 점 8527 곱하기 6은 얼마입니까?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1이라고 하잖아. 1. 그 다음에 827 곱하기 40은 얼마입니까? 2. 나 그렇다면 8527 40은 얼마입니까? 이건 3. 그 다음에 마지막 8527 46 계산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4. 동그라미 그냥 1, 2, 3, 4 있죠? 1, 2, 3, 4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일단 내려보자 선생님. 오늘 뭘 공부합니까? 두 자리 곱하기. 4자리 곱하기 두 자리지. 그럼 그 전에 뭐였을까? 4자리 곱하기 한 자리지. 그 다음에 그 전에 뭐였을까? 두 자리는 두 자리인데 4, 0이죠. 이걸 바탕으로 야 그러면 8527 곱하기 40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원리를 뭐 할까? 발견하는 거죠. 자 1번 이 수업이 선생님들 문제 해결 수업 절차를 따릅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것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자 가는 이미 학습한 4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방법을 이용하여 8527 40 방법을 찾게 하는 발 맞습니까? 1번 거 맞죠? 나와봐봐 나. 그렇다면 8527 곱하기 46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답을 어림해 보이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무엇감을 바탕으로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산 원리 있죠. 그치?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원리를 지금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잘못됐죠? 선생님, 그 다음에 학습 원리를 일반화하여 곱셈에 대한 4학년 완성한다. 그 다음에 반복 연습할 때 계산 후에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계산기를 사용하여 답을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선생님, 그냥 이거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똑같이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건 좀 뭐 오류도 없고 좀 그러잖아요. 그치? 자, 근데 어림이란 말은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알겠지? 자, 그 다음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서 2005 초등기출. 지금 거기 보십시오. 맨 위에 문제결력 밑줄. 문제결력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의 밑줄. 해결 단계. 그러면 나의 문제 해결 단계 있습니까? 이것은 자, 폴리아가 제시한 문제 해결 학습 몇 단계야? 힌트. 문제 해결 단계. 폴리아의 단계를 적어놔. 거기다 쓰면 폴리아의 단계. 문제, 이해, 그 다음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반성, 검토죠. 그럼 거기서 1부터 4는 지금 뭘 나타냅니까? 설마 이러진 않겠지. 1번 1단계 문제 이해. 그냥 기도할 거야. 선생님, 이건 지금 문제를 뭘까? 해결하니까 뭐야, 선생님? 계획, 실행 맞습니까? 실행 맞죠? 선생님, 그리고 나서 봐봐. 오늘 문2에서 문제가 뭐냐면 100일 후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1단계에서 7일 후의 밑줄, 2단계 10일, 그리고 4단계에서 뭐야? 100일 후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치? 원래는 뭐야? 100일 후죠.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7일, 10일이죠. 결국은 문제를 뭐 했다? 간단히 하여 풀기 맞습니까? 그쵸? 결국 이것은 정리해보면 100 나누기 뭘까? 7. 그쵸? 그래가지고 14 땡땡 2 반가로 1번 수식미 정답인데, 이거 규칙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일이니까 며칠 간격으로 7일 7일 7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월요일이야, 월요일. 그치? 그러면 이틀 후니까 뭐가 될까, 선생님들? 수요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규칙. 그럼 달력 보기도 실생활 가장 기본이 돼야 한대요. 기본이 되는 거 맞죠? 자, 이 문제가 있고. 선생님, 이건 어렵지 않죠? 선생님, 그리고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2012 초등 특수기출. 1페이지 있습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거기 보면 묻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거기 1번 자연수의 덧셈의 밑줄, 그리고 놀이를 통해 놀이.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거죠. 선생님, 놀이를 통한다. 흥미 게임 맞습니까? 초등학교에서 24의 약수 있습니까?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서로 겹치지 않게 바닥에 빈틈없이 모두 깔았어요. 그래서 밑줄 뭘 만들어 온다? 직사각형.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12, 1 곱하기 24, 6 곱하기 무엇? 4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직사각형마다 가로, 세로, 타일이 몇 개씩 알아보기 한 후에 뭐의 개념? 약수의 개념 맞습니까? 맞죠? 그럼 가로에서 약수야. 이 약수를 지도할 수 있다. 선생님, 큰 수의 나눌셈, 나눌셈의 밑줄, 간단한 형태의 밑줄. 630 나누기 80이야. 그러면 뭘로 하면 될까요? 63 나누기 뭐? 8. 조심해야 되지. 뭐가 같다는 말이지? 몫이 같다는 말이지 뭐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머지 같다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지. 630에 80이 몇 번 포함되느냐 말하고 63에 8이 몇 번 포함되는가는 같지. 근데 뭔 틀려요?
나머지는 다를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분수의 나눗셈의 밑줄. 굉장히 분수의 나눗셈 선생님 중요합니다. 중요해. 거기서 5분의 4 나누기 2분의 1 있습니까? 있죠? 자, 분수의 나눗셈에서 A 나누기 B가 있을 거 아니야. 이 B가 분수일 때는 다 무엇으로 도입해야 될까? 등분제일까요? 포함제일까요? 다 포함제입니다. 뭐로 도입한다? 포함제야. 이건 이제 강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첫 시간에 그냥 써본다고 그랬죠? 다음번에 이제 사실은 가장 정확한 부분은 써보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근데 다음부터는 제가 반대로 합니다. 왜? 써봤다는 선생님 끝이 없어요. 이거. 다음부터는 제가 요거하고 책으로 같이 병행하니까 쓰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전하고 살을 자세히 붙이는 건 뭐 할까? 복수발 살을 붙여야 돼. 복수발 때.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자, 거기서 그러면 5분의 4 나누기 2분의 1이라는 식 5분의 4리터를 두 명이 똑같이 나눠주면 맞습니까? 그건 5분의 4 나누기 뭘까? 2죠. 맞지 않죠? 선생님 그 다음에 계산 능력 목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 수행하는 경우에 계산 활용할 수 있다. 맞아요. 대표 예를 들면 뭐 생각할 수 있을까? 원주율. 둘레와 지름을 측정했다. 둘레를 지금 나누었을 때 계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맞습니까? 선생님 결국은 김교사 맨 마지막에 교육 과정을 반영한 거 맞죠? 이게 수학적 기자재 활용 측면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박, 신, 양, 채 있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하나의 영역만을 묻지 않죠. 여러 가지 영역을 물었어요. 그럼 이해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 개의 영역을 물으면 자세히 물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옆에 있는 12번 문제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물었죠. 그런 차이 등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있죠. 여기까지 풀었던 문제가 100% 뭘까요? 중복되었던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